목소리 수의사 류한빈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오래 키우시던 분이라면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구토하는 걸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구토는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토를 한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 얼마나 구토를 하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구토를 하기 전에 토하고 싶은 기분 아니면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을 느끼는데요. 오심이라고 하죠. 속이 울렁거릴 때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주로 좀 침울해지고요. 몸을 떨기도 하고 아니면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거나 침을 자꾸자꾸 삼키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구토를 할 때는 이렇게 욱욱 하고 몇 번 구역질을 하다가 왈칵 구토물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구토의 내용물은 노란 거품이나 흰 거품, 녹색 아니면 최근에 먹은 음식물 이런 것들로 다양하고요. 가끔씩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물을 확 토해내지 않더라도 침을 계속해서 많이 흘리거나 구역질만 하는 증상도 구토에 준해서 봅니다. 가끔씩 먹자마자 1분 이내에 금방 먹은 것을 바로 다시 개어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구토랑은 조금 다른 증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 수의사들은 역류라고 부릅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한테 증상을 묘사를 하실 때 소화가 다 된 사료를 토했는지 아니면 방금 먹은 사료를 먹자마자 바로 토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구토물의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식이부작용입니다. 식이부작용에는 밥을 급하게 먹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위를 자극할 수 있는 딱딱한 음식, 거친 음식, 질긴 과일 껍질 같은 것도 구토를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독성 물질, 예를 들면 세제라든지 강아지, 고양이의 경우에는 포도, 초콜릿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식이불내성이라고 해서 어떤 원료에 알러지가 있거나 갑자기 사료가 바뀌었을 때도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먹던 사료를 먹었을 때도 식이부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도 특별하게 먹은 거 없는데 속이 쓰릴 때가 있죠. 또 다른 구토의 원인은 약물입니다. 위장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은 위벽을 자극해서 구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위장관계 부작용을 흔히 일으키는 약을 처방할 때는 위장관 보호제를 같이 처방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 속 쓰릴 수 있는 약이니까 식후에 꼭 먹이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병원체 감염에 의해서 구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파보장염, 코로나 바이러스 장염 이외에 각종 살모넬라, 헬리코박터, 캠필로박터 이런 균들에 의한 구토입니다. 네 번째 구토의 요인은 이물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컨텐츠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궁금하시면 위에 링크를 타고 한번 보고 오세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을 먹어서 위내를 자극하거나 위장관계의 폐색 이런 걸 일으킬 경우에는 구토를 하게 됩니다. 이물에 의한 구토일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좀 급성의 심한 구토와 함께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경계 문제에 의해서 구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나 버스 같은 탈 것에 타지 않았는데도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고 중심 잡기나 똑바로 걷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한 강아지들은 한쪽으로 계속 넘어지거나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 안쪽의 문제나 귀 안쪽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다 나열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외에도 위장관계에 기생하는 기생충 때문에
납, 아연, 곰팡이 독소 때문에, 집에 키우는 화초 독성 때문에 과민 반응, 열사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헤어볼에 의한 구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토를 유발하는 원인이 너무너무 다양해서요. 아무런 정보 없이 우리 아이가 토했는데 왜 이런 거죠?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바로 대답해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람도 구토나 설사 같은 위장관 장애가 심하면 한 끼 정도 거르거나 아니면 소화가 쉬운 죽을 먹죠. 강아지나 고양이도 비슷합니다. 구토가 심하지 않으면 하루 정도는 좀 끼니를 거르게 하시고 이후에 소량의 물부터 한번 먹여보세요. 물을 먹고 토하지 않는다면 사료를 주시되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사료를 조금씩 먹이시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먹던 사료를 따뜻하게 불려주시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처방해준 구토 전용 처방식 캔을 먹이시는 것도 좋아요. 단 구토가 좀 심한 경우에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오연성 폐렴 같은 다른 합병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심한 구토가 심하다 이런 기준들은 좀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저는 이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이내에 구토를 좀 3회 이상 연달아서 했을 때, 두 번째는 간헐적인 구토가 3일 이상 계속 연달아서 일어날 때, 세 번째는 구토 이후에 밥이나 좋아하던 간식 같은데 식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네 번째, 평소와 달리 기력이 많이 떨어질 때, 다섯 번째, 몸을 많이 떨거나 배를 만지면 아파하거나 배 아픈 자세를 보일 때, 이럴 때는 데려오셔야 됩니다. 배 아픈 자세는 또 췌장염 편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쪽에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구토 외에도 설사 같은 소화기 장애를 동시에 보일 때입니다.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은 심한 경우에는 쇼크와 사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증일 경우에는 위장관 보호제나 항구토제 등의 주사나 약물 치료로 대증 치료를 받고 지켜볼 수도 있고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의심이 된다면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행요법이 실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꿀같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